1995년 3월 ABC TV의 유명한 토크쇼 나이트라인의 사회자 테드 코펠의 리무진이 눈 덮인 모리 교수님 댁 앞에 멈춰섰다. 교수님은 이제 늘 휠체어에 앉아 지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무거운 부대자루처럼 그의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식사 도중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고 음식 씹는 것을 몹시 힘겨워했다. 다리의 운동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이라는 말을 거부했다. 대신 아이디어의 피뢰침이 되었다. 메모지와 봉투, 서류철, 스크랩북 등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메모해 나갔다.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를 껴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단상들을 써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라.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너무 늦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참 후 이런 아포리즘은 50여 개가 넘었고 그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중 브랜다이스 대학의 동료인 모리 스타인 교수는 이 글귀에 매혹된 나머지 그것들을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에게 보냈다. 그 기자는 모리 교수님의 아포리즘에 큰 감동을 받고 그에 대한 긴 기사를 썼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다. 어느 교수의 마지막 강의, 자신의 죽음. 이 기사가 나이트라인 담당 프로듀서의 눈에 띄었고 그는 이 기사를 워싱턴의 테드 코펠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모리 교수님 댁의 거실에 카메라맨들이 들이닥쳤고 코펠의 리무진이 오게 되었던 것이다. 교수님의 친구들과 가족 몇 명이 모여 있다가 유명인사인 코펠이 집에 들어오자 흥분해서 웅성거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모리 교수님만은 담담했다. 오히려 그는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눈을 치켜뜨고선 노래하는 듯한 높은 톤의 목소리로 소란을 잠재웠다. 테드, 이 인터뷰를 승낙하기 전에 먼저 당신부터 검토해야겠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아이고, 테드가 모리한테 너무 깐깐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친구가 문 밖에서 소근댔다. 난 모리가 테드에게 깐깐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가 그의 말을 받아쳤다. 서재에 들어가자 모리 교수님은 코펠에게 앉으라는 몸짓을 했다. 그는 무릎 위에 양손을 놓고 미소를 지었다. 테드,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을 말해봐요. 교수님이 말문을 열었다. 제 마음에요? 코펠은 이 노인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좋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대답하고 나서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자식이 아닐까? 좋아요. 이제 당신의 신념에 대해 얘기해봐요. 코펠은 기분이 언짢아졌다. 방금 만난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코펠을 쳐다보며 말했다. 테드,
난 죽어가고 있다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코펠은 소리내어 웃었다. 좋습니다. 신념이요.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 중에서 몇 개의 구절을 인용했다. 모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펠이 물었다. 교수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마 2번쯤? 2번이요? 그게 답니까? 기분 나빠할 것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딱 1번 봤으니까. 그럼 저의 프로그램을 2번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리 교수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솔직히 말해도 괜찮겠소? 네? 당신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했소. 코펠은 갑자기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나르시스트겠습니까? 곧 거실 벽난로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갔다. 코펠은 파란색 양복을 쪽 빼입었고 모리 교수님은 헐렁한 회색 스웨터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았다. 교수님은 인터뷰하기 위해 멋진 옷을 걸치거나 메이크업 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죽음이란 결코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는 죽음의 콧잔등에 분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교수님의 힘없는 다리를 잡지 못했다. 교수님은 아직까진 양손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활기차게 팔을 휘저으며 자신이 삶의 종말을 어떻게 맞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테드, 이 모든 게 시작됐을 때 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난 원하는 대로 살기로, 아니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로 결정했어요.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모리 교수님은 테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은 후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아침이면 울고 또 울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날도 있어요. 또 어떤 날 아침에는 화가 나고 쓸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난 이렇게 말하죠. 난 살고 싶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잘 해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코펠은 모리 교수님에게 푹 빠진 것 같았다. 그는 죽음이 일으키는 수치심에 대해 물었다. 글쎄요, 프레드. 모리 교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딴 이름을 불렀다가 금세 다시 고쳐 말했다. 아니, 테드. 바로 그런 부분이 수치심을 야기하겠죠. 코펠은 이렇게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리 교수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이미 먹고 앉고 장소를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코펠은 또 물었다. 천천히 약해져 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모리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이런 말이 나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코펠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우리 교수님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앵커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테드, 어느 날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만 한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소. 이 프로그램은 금요일 밤에 방송되었다. 테드 코펠이 워싱턴의 데스크에 앉아있는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신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리 슈워츠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 늦은 밤 여러분은 그를 그토록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때 나는 1000마일쯤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 이리저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모리 슈워츠는 누구입니까? 라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자 난 그만 멍해져 버렸다.